광주 MBC가 2014년부터 주관하여 개최했던 정일성 동요 경연대회가 어떻게 2023년에 중단될 수 있었는지 그 상세한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대 정일성 동요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지정곡 1개와 자유곡 1개를 불러야 했으며 지정곡은 정일성이 작곡한 동요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요대에서 대상을 받은 팀은 상금과 함께 중국에서 경연할 수 있는 특전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가서까지 중국 공산당 찬양 동요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1회 정일성 동요대회 안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일성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제1회 정일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 홍보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살펴보면 행사기간이 2014년 10월 6일이었고요. 주최 주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 MBC. 바로 이 후원이 중요한데요. 이 후원이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이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광주시장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다는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바로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누가 참가할 수 있느냐? 공모 자격은 광주와 전남 지역 소재의 30인 이내 단원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첫 시작은 이렇게 광주와 전남 지역에 국한했다가 지금 옆에 보시면 2021년 포스터 보시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중창단 하고 가로 열고 전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공신력이 있는 대회인 것처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대회인 것처럼 그리고 범위를 이제 전남에서 전국으로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일성 동요 대회에 추천시킨 교장 선생님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모 기간을 약 한 달 정도로 잡고서 이제 참가 학교들을 이제 모집을 했었고요. 합창단을. 이제 연주곡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정일성 동요 3곡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동요 악보를 친절하게 게재를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 홈페이지에서 정일성의 동요 악보를 게재를 했는데 중국어를 이제 한국어로 편곡을 하면서 많은 왜곡성을 이제 띠게 되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성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동요를 다수 작곡했고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왜곡해서 번역한 노래를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정일성 동요대회에서 선정한 지정곡 중에 평화의 비둘기라는 노래에 우리는 소년 선봉대원이라는 가사를 한국어로 우리 조선 대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 가사에 소선대원의 소선대는 1949년 만들어진 중국 소년 선봉대를 부르는 약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선대원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써가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왜곡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중국 소년선봉대란 중국 공산당의 유소년 조직으로 14세 이하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 도입이 됐고, 이처럼 1950년대에 소선대에 가입해 정일성이 작곡한 공산당 찬양 동요들을 배우고 부르던 세대가 이후 1960년에서 70년대 문화 대혁명, 광기로 유명한 그 홍위병 세대입니다. 광주 MBC는 이렇게 외국해 번역한 노래를 지정곡으로 넣어서 역사적 내용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지정곡으로 배워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동요대회였습니다. 다른 정율성이 만든 동요 중에 지정곡을 살펴보면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 중에서 원 가사를 살펴봤을 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바람이 오성 홍기를 휘날리고. 이 원 가사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 아침마다 우린 책가방 메고 라고 완전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일성 동요대회에서는 어떤 초등학교가 점수를 더 받으려고 노래 절반을 중국어로 불렀는데 그 중국어 원어 가사로 부른 겁니다. 아침 바람이 오성 홍기를 휘날리고 라는 뜻을 가지고서 부르게 됩니다. 백지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국 공산당 찬양 동요를 부르게 했던 이 대회 첫 시작부터 계획적으로 호남대 공자학원과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그 1회 때 광주 MBC는 올해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이 광주에서 태어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호남대 공자악단과 공동 기획한 정율성 동요제가 중국 현지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일 먼저 이 광주 MBC 동요대회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요.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사항은 방송사업자의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며 방송사의 자율적인 경영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사항을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회신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인물을 방송사에서 선양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을 이번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세금으로 떳떳하게 정율성 동요대회를 해왔던 광주 MBC의 답변은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율성 동요제는 광주 출신으로서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음악성을 알리고 어린이에게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입니다. 정율성 선생은 중앙정부에서 관련한 사업을 시작할 만큼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당사는 미래의 주역들인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들이 정율성의 동요를 매개로 다양한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광주 MBC의 입장이었고 직접 전화를 했을 때도 이러한 자세로 답변을 주었었습니다. 실무자와 통화를 했을 때도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을 주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광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정율성 동요대회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담은 글들의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정일성 동요 개최하는 광주 MBC 호국보훈정신 말살 행위입니다. 광주 MBC에 고합니다. 정일성 동요대회 반대. 정일성 동요대회 폐지해 주세요. 이렇게 더 많은 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3개의 글의 제목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9월 26일 날 광주 MBC가 정일성 동요대회 취소를 알리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동요대회는 이렇게 명확하게 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주 MBC가 정일성 동요대회를 취소를 했는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취소를 한 것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공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일성 동요제는 광주 출신으로서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일성 선생의 음악성을 알리고 어린이에게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올해 예정됐던 정일성 동요 대축제는 참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 침해를 고려해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말 더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교육을 한 게 바로 정일성 동요대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광주 MBC의 공식적인 입장은 매우 황당했는데요. 당장의 정일성 동요대회를 취소해도 부족할 판에 반성하는 글을 올려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광주 MBC 홈페이지에 정일성 동요대회를 취소해달라는 시청자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주위의 지인분들께 또한 서울시 의회와 K파티 현장에서 광주 MBC 동요대회 취소를 위해서 의견을 게재해달라는 호소를 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한 광주 MBC는 2023년만 잠시 대회를 멈췄다가 또다시 2024년도에 이 정일성 동요대회를 다시 열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민원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고 일단 광주 MBC에 얼마나 돈이 지원되고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고 또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 지원이 끊겨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정일성 동요대회는 화순군과 광주광역시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화순군과 광주광역시에서 정일성 동요대회에 얼마를 지원을 했었는지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국민의 알 권리로서 정보공개 청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2022년 화순군은 2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광주광역시는 무려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동요대회에 국민 세금이 이렇게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것에 정말 울분을 토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을 막는 민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먼저 화순군을 말씀을 드리면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정일성 동요대회 이제 광주 MBC가 이제 중단이 되는데 돈을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능주초등학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율성이 다녔다라는 그 모교에 능주초등학교에도 직접 전화를 이미 했었었고 그 상황도 알리는 민원의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화순군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는 이제 2023년도는 동요대회가 없으니 당연히 돈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목할 것은 향후 정율성 동요대회 지원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화순군은 정율성 동요대회 지원금이 이렇게 완전히 중단되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광주광역시는 좀 달랐습니다. 직접 민원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광주 MBC가 국민 세금을 받아간 경로가 지방보조금 형태로 가져가게 됐던 것인데 예술사업, 문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청을 했었고 신청을 할 때마다 광주 MBC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통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크다 보니까 거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동요대회가 그 사업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지 아닌지 여부는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는 정율성 선언 목적의 기념사업이 아닌 정율성 동요와 우리나라 동요를 함께 부르며 한중 학생 간의 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 차원의 문화교류 사업으로 올해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민간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향후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이 답변을 받은 후에 그러면 광주 MBC가 이제 앞으로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시 한번 민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그 심사하는 곳,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심사하는 곳에 또 다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광주 MBC와 통화를 했고 결국에는 2024년 지원하지 않겠다. 이 지방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정율성 동요대회가 확실히 열리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25년, 2026년도 확인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확인 전화를 하기 전에 스스로 광주 MBC가 지금까지 9년, 2023년이 9년, 10년이 되는 해였네요. 9년 동안 해왔던 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문화교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겠구나. 시민단체 지원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방보조금, 정식적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근간의 뿌리를 뽑고 있었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율성 사업은 빙산의 일각일 것 같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곳곳에 계신 애국자 분들께서 찾아내시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중단하고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율성 동요대회가 중단될 수 있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주셨던 K파티 회원분들과 K파티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신 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초등학교 6년 과정 속에서
국가인 애국가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6.25 전쟁 때 투철한 반공 민주정신으로 6.25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분들과 군인분들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1951년도에 배포된 노래가 6.25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도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6.25 침략자 정율성을 선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자분들께서는 분명하게 분별을 해주시고 이러한 동요 대회가 있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진정한 공무원분들의 중립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율성 동요 대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